안녕하세요. 굿맨입니다. 오늘은 이제 333큐브 맞추는 뭔가 마지막 시간인데요. 제가 이제 초급반, 그다음에 중급반 과정 영상을 올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미숙하지만 고급반 영상까지 하면서 좀 마무리를 지어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실 때 이제 알아도 참고하실 점 두 가지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당연히 이 고급반 과정을 이해하려면 초급반 그리고 중급반 과정을 완벽하게 마스터를 하고 오셔야 돼요. 이제 그거마저도 좀 헷갈리고 천천히 움직여야 되고 이해가 잘 안 된다 라시는 분들은 아직 이걸 듣기에 좀 굉장히 좀 버거우실 겁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마스터가 됐다는 가정하에 그런 속도로 진행을 할 거고요. 두 번째, 저 자체가 사실 그렇게 막 엄청 스피드 솔빙을 막 잘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도 미숙함이 많이 보일 수 있지만 원리는 다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직접 내가 잘하면서 보여드리면 제일 좋겠지만 잘하지는 못하더라도 설명하는 거는 어느 정도 잘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만든 영상이라 그런 관점에서 좀 좋게 봐주시고요. 완전 고수분들한테는 적합하지 않은 영상이고, 이제 초중급자가 고급으로 넘어갈 때 이제 고급이라는 게 뭐지? 고급 뭐 해법이라는 게 어떤 게고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 거지라는 이해 관점에서 이 영상을 보실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이 초중급과 고급 해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고급 해법은 단계가 4단계예요. 그러니까 초중급은 7단계 내외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초중급 이랬잖아요. 십자가 만들고 1층에 이 코너들 맞추고, 그다음에 2층에 이 엣지들 맞추고, 그다음에 3층에 중급 같은 경우는 십자가 맞춘 후에 노란 면을 오리엔테이션을 맞추고, 그다음에 이제 코너 퍼뮤테이션 위치도 맞추고, 그다음에 엣지 마지막 위치 맞추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됐었죠. 그러니까 단계가 당연히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고급반은 처음에 십자가 1단계, 십자가는 똑같아요. 그리고 십자가 만드는 것도 훨씬 더 좀 빨리 그리고 좀 효율적으로 많이 합니다. 십자가 1단계.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해법은 프리드리라고 해서 CFOP라는 해법인데요. 크로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First to Layer 해가지고 레이어가 층이잖아요. 그 다음에 처음에 이 두 개를 한 번에 맞추는 거예요. 코너랑 엣지를. 요거를 갖다가 이제 이런 기본형으로 만든 다음에 이렇게 한 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First to Layer 2단계. 3단계는 뭐냐면 OLL인데요. Orientation Last Layer. 그래서 마지막 층을 오리엔테이션을 어떤 경우에라도 다 맞추는 거예요. 한 번에 노란 면이 싹 나오게. 이제 그 프리드리라는 분이 그 이 해법을 만드신 분이에요. 처음으로 만드신 분이고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해법 중에 하나인데, 처음 만드실 때부터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제가 이번에 저도 이거 영상 찍으면서 공부를 해보니까 오리엔테이션, 막 십자가가 맞든 안 맞든 간에 노란 면을 한 번에 맞추는 그 상황이 57가지가 있대요. 그래서 57가지마다 또 공식 수도 수십 가지씩 있어요. 많게는 막 수십 가지, 적게는 막 최소 10몇 가지씩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최소한 57개의 공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노란 면을 맞추는 거. 그다음 마지막은 PLL. 그래서 우리가 중급처럼 코너 따로 엣지 따로 맞추는 게 아니라 코너랑 엣지가 어떤 배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식 한 번에 또 서르륵 맞춥니다. 그래서 총 4단계가 걸려요. 그래서 마지막 이 PLL 단계 같은 경우는 21개인가 그렇게 경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3층만 맞추는데 이 오리엔테이션 맞추는데 57단계, 57개, 그 다음에 PLL 마지막에 PLL 퍼뮤테이션 위치 맞추는데 21개, 그래서 총 78개 공식이 있고, 이 퍼스트 투웨이어 요거 F2A라는데도 경우의 수는 46가지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세부적인 가지로 따지면 수십 가지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식 수로만 따지면 요 3층 맞추는데 78가지, 그 다음에 1, 2층 맞추는데 뭐 수십 가지, 합쳐서 한 100몇 가지의 공식으로 이루어진 게 바로 오늘 설명드릴 프리드리 해법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그 공식을 다 설명드리진 않고요. 개념만 설명드릴 거니까 한번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스피드 솔빙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맞춰가는구나 라고 한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이미지로 막 섞어왔는데, 첫 번째 크로스인데, 이제 크로스는 사실 저도 잘 못합니다. 기본적인, 아주 정말 기본적인 개념만 좀 알려드릴게요. 초중급 단계 같은 경우는 이랬잖아요. 3층에 흰색 조각이 있는 게 있으면 얘를 초록색을 갖고서 F2 이런 식으로 넣는다든가,
그 다음에 또 파란색이었으니까 파란색도 이게 여기 있네요. 뭐 아무거나 올려서 F2하고 뭐 이런 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하나씩을 넣었다면 고급 단계에서의 크로스는요, 얼마나 최소의 회전으로 효율적으로 얼마나 빨리 넣느냐가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 이제 큐브 이제 스피드 솔빙 하면은 여기가 가려져 있어요. 이제 스크램블을 딴 사람이 해주거든요. 그래 가려져 있고 열어주면은 요거를 이제 15초 동안 내가 볼 수가 있어요. 15초 동안 막 보면서 뭘 판단하냐, 이 크로스를 어떻게 빨리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첫 번째 그 아까 F12L이라고 해서 여기 들어가는 조각을 어떻게 넣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것까지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15초가 끝나면 타이머에 시계를 올리고 놓으면서 바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서 미리 계산되었던 걸 바탕으로 막 맞춰요. 그래서 보통 세계 신기록 내려면 크로스 맞추는데 1초 내외 이렇게 걸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당연히 저는 불가능하고, 기본 개념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초록색을 갖다 놓고 돌리고 이러면 1개씩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잘 보시면 여기 빨간색 있죠. 빨간색이 색이 맞지는 않지만 잘 보시면 여기서 초록색을 옆으로 치우고 그 다음에 빨간색을 내리면 지금 여기가 빨간색이 맞지 않지만 우리가 센터 배열이 어떻게 되면 파빨초주예요. 그러니까 빨간색 옆에가 초록색 자리거든요. 그럼 여기서 초록색을 내립니다. 내릴 때 또 주황색이 초 다음에 주황색이거든요. 그럼 주황색을 여기서 올리면 오리엔테이션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내려요. 그럼 지금 회전이 몇 회전이 됐냐면 처음에 뭐 요렇게 된 상황이었나? 기억은 잘 안 나지. 뭐 요런 식이었다면 원래대로면 올려서 딱 맞추고 빨간색 올려서 맞추고 또 주황색 올려서 맞출 것 같다. 1회전, 그 다음에 2회전, 그 다음에 3회전, 4회전, 5회전만으로 3개가 끝나죠. 그 다음에 이 파란 게 위에 올라간 거를 한번 6회전 한 다음에 또 R2에서 맞추고 최종적으로 여기서 D2를 해주시면 크로스가 이렇게 맞게 돼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이에요, 원리가. 그러니까 한 번에 한 크로스를 한 번에 하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얘를 맞추면서 동시에 그 다음에 이 조각이 움직일 때 딴 조각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까지 계산을 해서 동시에 두세 개를 다다닥 맞추는 그런 움직임. 이 바로 이제 그 고급 단계에서의 크로스고, 이 크로스는요, 따로 이 크로스만 가지고 따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크로스만 가지고도 또 이런 식으로 하는 팁이 있다는 뭐 영상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그런 걸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에서의 핵심이 바로 이제 F2L이라는 거예요. 요 처음에 퍼스트 투 레이어, 원래 얘 따로 맞췄잖아요. 근데 얘를 이제 한 번에 맞추는 이제 게 가장 이번 핵심인데, 요걸 알려면 이제 기본형으로 이제 제가 전부 다 모든 공식을 다 소개시켜 드릴 수는 없고 원리만 좀 알려드릴게요. 거기서 이제 여러분이 점점 확장을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본형은 요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흰색 있죠, 흰색. 여기 흰색 면이 앞을 보거나 옆을 볼 때, 즉 이제 옆을 보는 게 있고요, 흰색 면이. 그러니까 이거 지금 요것도 같은 케이스예요. 이렇게 지금 옆을 보고 있는 경우가 있고, 흰색 면이 일단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흰색 면이 뭐 이런 식으로 위를 보고 있을 수가 있겠죠. 흰색 면이 위를 보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옆을 보는 경우도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총 세 가지 케이스가 있구나 라고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세 가지 케이스가 반드시 세 가지 케이스가 이제 맞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 케이스로 좀 나눠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케이스가 이런 경우예요. 일단 흰면이 옆을 보고 있을 때 보시면 요거 있죠. 여기 파란색이 이제 윗면을 보고 있을 때 요거에 짝이 되는 엣지가 바로 얘잖아요. 빨강 파랑. 그랬을 때 색깔이 맞는 경우가 있어요. 요런 경우, 요게 기본형 1번이에요. 기본형 1번은 해당되는 건 이런 것도 해당이 돼요. 보시면 여기 뭐 흰색 면이 일단 옆을 보고 있어요. 옆이라는 건 앞이나 이쪽 보는 걸 옆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랬을 때 여기가 파란색인데 요거에 해당하는 짝 엣지가 빨강 파랑 여기에요. 근데 지금 색깔이 같죠. 요런 경우가 기본형 1번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기본형 1번이랑 다르죠. 왜냐하면 여기서 넣어봐야 얘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해주는 거냐, 아까 기본형 1번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기본형 1번을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기본형 1번이 일단 이런 게 있다. 이게 기본형 1번이고, 기본형 2번은 이런 거예요.
흰색이 옆을 보고 있죠. 옆을 보고 있을 때 두 번째 판별할 건 뭐냐면 이번에 빨간색이 위네요. 근데 얘랑 짜겠지가 얘는 파란색이 위에요. 색깔이 안 맞죠. 색깔이 안 맞아요. 그런데 색깔이 안 맞는데 이걸 갖다가 만약에 아까처럼 이 흰면 바로 뒤에다 붙여서 이거를 여기다가 넣어버리면 엣지가 색깔이 안 맞게 들어가 버리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색깔이 안 맞는 경우, 지금 흰면이 옆을 보고 있는데 색깔이 안 맞는 경우 기본형 2번이 되고,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흰면의 반대쪽이 그러니까 원래 흰면의 요 뒤의 자리가 아까 왜 짜겠지가 원래 맞아야 되지만 색깔이 안 맞는 경우 요거의 건너편 한 칸, 두 칸 자리에 여기 있을 경우 RU, R'으로 넣을 수 있는 이게 바로 기본형 2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본형 3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늘을 보고 있는 경우, 사실 이 하늘을 보고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좀 더 쉬워요. 왜냐하면 하늘을 보고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맞춰요.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색깔을 맞춰서 이렇게 해주면 기본형 1번이 돼요. 그럼 기본형 1번이 되면 엣지를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기본형 3번 같은 경우는 기본형 1이나 기본형 2로 넘어가기 위한 중간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총 이런 어쨌든 F2L은 세 가지의 경우에서 기본형이 있다 라는 걸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갈게요. 자, 그럼 기본형 1번부터 볼게요. 이제 기본형 1번은 어쨌든 간에 흰면이 옆을 보고 있고, 그럼 두 번째 색을 봤을 때 색이 똑같아요. 윗면에서. 그러면 이렇게 짝이 이렇게 지금 기차처럼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하나의 기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맞게만 된다면 우리는 뭐 역 트위스트로 넣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슬래지엠으로 넣을 수도 있고요. 뭐 아무렇게나 넣어도 돼요. 어쨌든 얘만 만들어진다면 어디에서라도 만들어진다면 얘를 이 자리로 갖고 와서 넣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바꿔서 말하면 얘를 만들 수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럼 만드는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경우 또는 뭐 이런 경우 등 간에 자, 요거부터 이거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이런 경우 지금 보시면 이제 흰색이 옆을 보고 있고 파란 게 똑같이 색깔이 맞아요. 그러면 얘 자리가 요로 지금 노랑 빨강 자리로 와야 돼요. 근데 얘를 일로 갖고 오면 얘가 도망가 버리죠.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할 게 뭐냐면 얘를 치워줘야 돼요. 3층이 아닌 곳에. 3층이 아닌 곳에 치워주고요. 얘를 이렇게 갖고 와서 올리면 이쪽으로는 안 되네요. 그럼 다시 또 뭐 고민을 해봐야 되죠.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해봐야 되는데 잘 안 돼요. 이게 왜냐하면 얘를 3층으로 치워주면 일단은 얘도 문제가 돼요. 지금 보시면 얘도 지금 맞춰져 있는 게 돌릴 때마다 망가져 버리잖아요. 그럼 우리가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럼 뭐가 있을까? 그럼 이쪽으로 치워줘 볼까요? 이쪽으로 치워주면 얘가 일로 갖고 와서 맞추면 합체가 됐죠. 됐다 싶었는데 문제가 뭐예요? 아까 맞춰줬던 게 나가버렸어요. 이러면 또 안 되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고민했을 때 지금 요 빈 슬롯이죠. 얘가 지금 우리가 들어가야 될 자리는 잘못된 조각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얘를 이용하는 건 맞아요. 얘를 이용하는 건 맞는데 얘가 여기서 R이나 R'이나 F 회전으로 직접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옆에 맞아 있는 얘네가 딸려오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좀 더 머리를 쓰면 어떻게 쓰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기본은 얘예요. 흰색 면이죠. 흰색이 바라보는 면의 반대 방향. 얘가 흰색이 일로 보고 있으면 이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만약 흰색이 옆을 보고 있다면 유회전을 이쪽으로 주는 거예요. 그럼 흰색 면이 바라보는 곳에 반대 방향 쪽으로 돌려주시면 여기서 1번. 그다음 두 번째. 여기 지금 빈 공간을 이용해야 된다 그랬죠. 얘를 그러면 위로 올려주는 거예요. 3층으로.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얘 3층을 어떻게 돌린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조각들이 망가지지 않아요. 그랬을 때 아까 얘가 여기로 가면 돼요. 얘가 여기로 가면 얘가 다시 올라오면서 합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합체가 돼서 기본형 1번이 됐고 얘를 넣으면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기본 원리예요. 반대로 가도 똑같아요. 반대로 가도 요 상황이라고 해봅시다. 요 상황이라고 했을 때 지금 흰면이 옆을 보고 있고 빨간색 똑같아요. 그럼 얘가 여기로 오면 되죠. 근데 얘를 바로 내리면 요 조각들 기존에 맞춰준 게 망가지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얘를 흰색이 바라보는 면에 반대쪽으로 돌려서 그 다음에 얘는 이번에 요 F면을 이용을 해야 되겠죠? F면 지금 얘를 하늘로 올리는 건데 얘를 올리면은 얘가 지금 그대로 3층에 있으니까 F면을 이용해서 1층으로 내려지면 우리가 지금 이용할 요 빈 조각, 빈 슬롯이 위로 올라오게 되고 얘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게 돼요. 마음대로. 그죠? 그랬을 때 얘가 여기로 이 자리로 오게 되면 얘가 F가 다시 올라오면서 합체가 되고 합체가 되니까 이렇게 넣을 수가 있게 되겠죠. 이게 바로 기본형 1번을 맞추는 방법이고요.
이게 한 칸이든 두 칸이든 상관이 없어요. 지금처럼 얘 자리가 원래 6인데 지금 한 칸, 두 칸 차이가 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흰색이 바라보고 있는 면에 반대로 돌린 다음에 이번에는 R면을 돌려줘야 되겠죠. 그리고 얘가 올라오니까 그래서 얘를 1로 보내주고 U2 회전으로 그다음 다시 올려주는 거죠. R'으로. 그래서 갖고 와서 원위치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죠. 여기서 조금 예외형이라고 한다면 예외형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요렇게 지금 흰색이 옆을 보고 있고 색깔이 똑같아요. 근데 지금 이번엔 얘 자리가 마치 맞는 것처럼 보이지 맞는 게 아니죠. 얘가 여기로 와야 되잖아. 흰색의 뒤쪽으로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원래 자리부터 한 칸, 두 칸, 세 칸 차이가 있어요. 그럼 똑같이 만약 해보면 흰색면에 반대로 돌려서 R면에 이용하려고 봤더니만 무슨 일이 벌어지면 이 엣지가 따라가 버려요. 여기서 얘가 여기로 따라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이렇게 세 칸 차이가 날 때는 한 번에 맞추지 못하고요. 물론 한 번에 맞추는 공식도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여러분이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얘를 맞추려면 먼저 얘를 갈라야 돼요. 얘를 갈라야 돼요. 갈르려면 어떻게 하냐면 흰면의 반대쪽으로 돌려서 가르려고 했더니 갈라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어떻게 하냐면은 흰면 쪽으로 먼저 돌려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F 회전을 이렇게 하게 되면 빈스도 올라오면서 얘를 우리가 돌릴 수 있게 되죠. 그죠? 근데 여기에서 원래 지금 보시면 원래 얘 자리가 여기 노랑 주황 자리니까 여기서 한 칸, 두 칸, 세 칸에서 일로 가버리면 얘가 이렇게 들어가 버려요. 이를 아래로 들어가면 합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 한 칸이나 두 칸만 움직이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한 칸이든 두 칸이든 한 칸 가볼까요? 한 칸 갔죠? 그래서 원위치를 하게 되면 아까 봤던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흰면 반대쪽으로 돌려서 이 R회전 빈스도 올리고 얘를 U2에서 올린 다음에 기본형 만드는 이런 식으로. 이게 기본형 1번인 거예요. 물론 당연히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이죠. 이렇게. 이런 경우도 지금 원래 얘 자리가 흰색 이게 볼 때 얘가 일로 와야 되잖아요. 여기 근데 하나, 둘, 세 칸 차이가 나는 거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흰색의 반대면으로 돌리려고 봤더니만 얘가 따라와요. 그러니까 세 칸 차이 날 때는 흰색면 쪽으로 먼저 돌린다. 그래서 R회전으로 얘를 갈라놓고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갈라놓고 얘를 벌려놓는 거예요. 한 칸이든 두 칸이든. 이번에 두 칸을 보내볼게요. 그럼 원위치 되고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봤던 모습 나왔죠. 흰색의 반대편 쪽. 그래서 F회전. 그 다음 얘가 여기로 오면 되니까 U' 해서 합체. 그러면 기본형이 됐으니까 넣어주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기본형 1번을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자, 기본형 2번은 이런 거라고 그랬죠. 흰면이 옆을 보고 있을 때, 흰면이 옆을 보고 있는데 얘가 빨간색이에요. 근데 얘가 빨간색이 아니라 파란색이에요. 그럼 우리 목적은 뭐냐면 얘가 이 뒤로 붙는 게 아니라 요거의 두 칸 차이 건너편에 갖다 놓은 요 위치가 돼야지만 우리가 RUR로 넣을 수 있어요. RUR''로. 반대쪽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도. 흰색이 옆을 보고 색깔이 다르다면 얘 흰면의 바로 뒷면이 노랑 주황 자리가 아니라 요거의 건너편 요 자리로 가야지만 우리가 L', U', L로 넣을 수가 있어요. 그죠? 요건데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죠. 지금 보시면 처음에 요거는 좀 자리가 헷갈리실 수는 있어요. 자리가 헷갈리실 수는 있는데 금방 익숙해지십니다. 이거 해보다 보면. 자, 흰면이 옆을 보고 있어요. 그럼 흰면 위 3층에 빨간색인데 짜겠지가 색이 안 맞아요. 그럼 얘 위치는 흰면의 뒤쪽인 요거의 건너편 요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요로 가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보내느냐 똑같이 하시면 돼요. 흰면이 반대쪽으로 돌려요. 그러니까 흰면이 바라보는 반대쪽으로 돌리면 F회전을 쓸 수가 있죠. 그럼 얘가 올라오니까 우리가 회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12시에 가 있네?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U회전을 하면서 얘가 한번 이미 절로 보내져 있기 때문에 얘 우리 지금 빨강 파랑을 조각의 목적 노랑 초록 자리로 가는 거예요. 한 칸 가야 되니까 F회전을 해서 빈슬로 만들어주고 얘가 요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요로 오게 되는 거예요. 한 칸, 그 다음에 다시 F 원위치, 그 다음에 원위치 하게 되면 우리가 기본형 2번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RUR''으로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합체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합체가 되어 있는 경우도 어떻게 하면 되냐면 똑같아요. 기본형 1번 처리하는 거랑 똑같은데 얘가 요로 가면 돼요. 근데 보시면 얘가 지금 한 칸, 두 칸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흰색의 반대편으로 보냅니다. 흰색의 반대편 쪽으로. 그래서 이 잘라요. F회전으로. F'이죠 정확히는. F'을 자르고 빈스로 올라왔을 때 두 칸 가면 되잖아요. 얘가 하나, 둘, 요로 가면 돼요. 두 칸 가서 F1위치 그리고 U1위치 하시면 다시 기본형 1번이 되는 거죠. 반대로 가도 반대로 가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로 가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 이런 방향이 있을 때 흰색의 반대편으로 돌리고, 그 다음에 R 회전해서 여기 빈수를 올려서 우리 목표 위치에 갖다 놓은 다음에 만들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야. 붙어 있는 경우도 두 칸을 벌려주면 되니까 흰색의 반대쪽으로 돌려서 그 다음에 R 회전으로 잘라주고, 잘렸죠 지금? 여기 빈 슬롯으로 돌릴 수 있으니까 두 칸 보낸 다음에 원위치 그리고 U 회전 원위치 하면 기본형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기본형 2번을 처리하는 방법이고, 예를 들어서 최종적으로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잘 보시면 얘가 아까처럼 여기 붙는 게 아니라 일로 붙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보면 색깔이 안 맞아. 흰면 옆인데 색깔이 안 맞는 경우 이럴 때도 있어요. 근데 보시면 이것도 흰면의 반대쪽으로 보내서 F회전 하려고 봤더니 안 잘려요. 그죠? 익숙해지면 한 번에 처리가 됩니다. 그럼 이때는 어떻게 반대로 돌리는 거죠? 흰면 쪽으로 돌려요. 그러니까 흰면이라는 건 흰면의 방향 쪽으로 돌려서 R 회전하면 잘리죠. 그 다음에 한 칸 보내서 원위치하면 다시 기본형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형 2번을 만들 때는 기본형 1번 만들 때는 원리가 똑같은데 하나 다른 건 뭐냐? 기본형 1번의 원리는 얘가 흰면 뒤쪽 요 자리로 왔다면 기본형 2번은 색깔이 다를 때는 흰면 뒤쪽의 건너편 요 자리가 우리가 목표하는 엣지를 보내는 위치다. 그래서 요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요걸 이용하기 위해서 R 회전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F 프라임 회전을 이용하거나 이 두 가지를 시적절하게 사용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요게 기본형 2번을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자, 기본형 3번이라는 거는 이제 이런 식인 거죠. 이런 식이에요. 보시면 이렇게 흰색이 일단 하늘을 보고 있어요. 하늘을 보고 있을 때는요, 사실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이 엣지 있잖아요. 엣지 옆면에 맞춰주시면 돼요. 이렇게 옆면에 맞춰준다 생각하시고 어떻게 하냐면 옆면에서 이거를 지금 얘가 지금 이 자리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들어갈 자리에 반대쪽으로 회전을 시켜준다고 생각하세요. 얘가 반대로 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하늘로 가 있는 흰면을 갖다가 얘 위로 올려주시게 되면 반드시 얘가 여기서 합체가 되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신기하죠? 그럼 기본형 1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지금 얘가 하늘을 보고 있어요. 그럼 이 엣지를 갖다가 돌려서 색깔만 맞춰주세요. 이게 색깔이 안 맞죠? 색깔에 맞춰주세요. 이렇게 지금 색깔이 안 맞으니까 색깔에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럼 얘가 여기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들어갈 쪽에 반대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반대쪽으로. 그런 다음에 이 약간 하늘을 보고 있는 흰면 코너를 갖다 두시면 이렇게 반드시 합체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시 F 회전을 통해서 얘를 3층으로 올려주시면 역시나 기본형 1번이 돼요. 그래서 하늘을 보고 있을 때 기본은 이런 식으로 맞춘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얘도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공식으로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이제 공식을 모르겠다면 얘도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서 이제 잘라주시면 돼요. 일로 가면 얘가 따라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R 회전을 이용해서 잘라주시면 돼요. 한 칸이든 두 칸이든 상관없어요. 이때는 한 칸을 가든 두 칸을 가든 똑같아요. 이쪽에 있든 이쪽에 있든 색깔 맞춰주시고 아까처럼 합쳐주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제 내가 좀 더 빨리 맞추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공식을 외우시는 게 편한데, 힌트만 좀 드리자면 얘를 먼저 색깔의 엣지를 맞춰놔요. 이렇게. 근데 이게 붙어 있잖아요. 그럼 얘를 잘라줘야 돼. 얘는 어떻게 하면 여기서 U2 해잖아요. U2 한 다음에 트위스트 한 다음에 얘를 이제 얘 공식은 이거예요. 이렇게 합쳐주는 거. 여기서 합쳐주는 건데, 뭐 여기서 합쳐줘서 얘를 빼서 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건 이제 R''을 해서 그 다음에 F 하면 여기서 합쳐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건 편하신 대로. 이거는 이제 공식을 좀 찾아보시면서 그 공식이 한 두세 가지 소개가 돼 있을 테니까 천천히 한번 해보시면 이런 움직임이 나와요. 그래서 방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런 게 있다. 그리고 이제 요렇게 붙을 수도 있죠. 요렇게 붙을 수도 있어요. 그럼 요럴 때 이렇게 지금 이 방향으로 붙을 때도 지금 먼저 맞는 색깔에 두시고 여기서 U2, 그 다음에 트위스트. 그럼 얘를 잘라주잖아요. 그럼 얘가 색깔에 맞춰서 그 다음에 올려서 보내면 신기하게도 이렇게 또 기본형 1이 만들어져요. 제가 지금 여기서 다 설명드리지 못하는 것은 모든 케이스를 여기서 설명하게 되면은 영상 2시간, 3시간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냥 팁만 간단하게 드리는 거고, 여러분이 공식을 보시게 되면 그 공식을 갖다가 처음에 아주 천천히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러면 이런 식의 원리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공식이 뭐 한 7, 8개 기호로 돼 있다 그러면 여기 앞에 보통 앞부분 같은 경우는 이런 기본형을 만드는 과정이고 그다음 마지막에 뒤에 한 3개나 4개 정도는 얘를 슬롯에 넣는 요런 과정으로 보통 구성이 돼 있어요. F2L 그 공식들이.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천천히 한번 돌려보세요. 그러면 요 움직임으로 기본형 1번이나 2번을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요 움직임으로 얘를 이렇게 집어넣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아마 공식을 앞으로 보실 때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제가 추가로 이제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이제 방금 제가 기본형 만들어 드리는 걸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전부 다 그런 경우는 뭐냐면 이 3층에 다 있어야 돼요. 조각들이. 코너 조각과 엣지가 있어야지 기본형 1을 만들든 2를 만들든 가능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미리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 물론 우리가 방금 했던 것처럼 얘를 이렇게 빼낸 다음에 색깔 같으니까 U2 해가지고 뭐 이렇게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있는데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아니면 이쪽에서 얘를 이쪽으로 치워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빼놓으면 우리가 이제 기본형 1번을 또 만들 수도 있어요.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만들게 되면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몇 가지 팁을 좀 드릴게요. 아이고 망가져 버렸네요. 잠깐만요. 어디 갔니? 얘를 먼저 상황을 좀 만들고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가장 제가 이 상황을 만든 게 여기 이제 이해를 시켜드리기 편해서 그래요. 자, 이런 경우 있어요. 그럼 먼저 얘가 정방향으로 들어갔을 때 제가 이제 드리는 팁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공식인데 그 공식의 움직임을 이해를 이렇게 하시라는 소리예요. 정방향으로 있을 때 항상 기본적으로 얘가 지금 정방향으로 들어가 있으면 흰색 엣지가 지금 하늘을 보고 있으면 쉬워요. 하늘을 보고 있으면 여기서 트위스트 3번 하면 들어가죠. 이렇게. 그잖아요. 트위스트 3번 하면 들어가니까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고 지금처럼 옆을 보고 있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흰면이 반대쪽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형 1번 만들 때 항상 우리가 흰색에 바라보고 있는 반대쪽으로 돌렸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요 방향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얘가 어쨌든 하늘로 나와야 되거든요. 얘를 보내준 이유는 얘를 빼주기 위함인데 지금 얘가 흰면을 여기로 돌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알면에 걸쳐 있을 때 알면을 올려주시는 거예요. 알면을 올려주시고 지금 얘가 정방향으로 들어있을 때는 얘를 어떻게 하냐면 알면으로 올려준 상태에서 얘를 이 코너의 뒷자리로 보내서 다시 올리게 되면 이렇게 합체가 돼요. 신기하죠? 다시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이런 경우 흰면이 역시 옆을 보고 있죠. 정방향 들어가 있어요. 똑같아요. 흰면에 반대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반대쪽으로 돌렸고 얘가 지금 F면에 걸쳐 있잖아요. 그럼 F 회전을 통해서 얘를 빼고요. 그 다음에 얘가 정방향에 있을 때는 얘 코너 뒤쪽 자리 여기다 보내주시면 이렇게 합체가 돼요. 그러면서 기본형 1번이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기본형 2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똑같아요. 지금 기본형이 아니지만 이거 두 번째 경우는 뭐냐면 얘가 엣지가 거꾸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코너는 똑같죠. 지금 이렇게 옆을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얘를 역시나 흰면의 반대쪽으로 돌려줘요. 이건 똑같아요.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이 코너가 알면에 걸쳐 있으니까 알면을 돌려서 지금 이 코너를 빼줘요. 근데 얘를 아까처럼 이 코너 뒤쪽에 보내시면 얘가 거꾸로 붙어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보내냐면 여기서 이 코너의 반대쪽, 그러니까 코너 뒷자리에 반대쪽 보내주는 거예요. 반대쪽 자리로. 그래서 얘를 올려주시면 얘가 뭐가 되냐면 우리가 기본형 2번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F2L 나중에 공식 이 케이스는 어떻게 합니다. 저 케이스는 어떻게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다 설명이 돼 있을 텐데 원리는 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또 엣지가 거꾸로 들어가 있을 때 흰면이 지금 흰면의 반대쪽으로 U면을 돌려주고 이번에 F면에 걸쳐 있으니까 F면으로 엣지를 빼줘서 얘가 정방향에 들어있을 때는 코너 뒤쪽 자리지만 얘가 지금 역방향, 지금 엣지가 지금 거꾸로 들어가 있을 때는 반대 방향, 요거의 건너편 방향으로 돌려서 F를 빼주면 기본형 1번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기본 2번이. 그래서 이렇게 RUL'으로 넣게 되면은 우리가 해결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또 몇 가지 빠르게 그냥 몇 가지 팁만 좀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코너가 들어가 있는데 잘못 들어가 있죠. 지금 엣지는 위에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역시나 이것도요. 이거 얘 밖으로 뺀 다음에 밖으로 빼서
이거 지금 하늘 보고 있으니까 기본형 3번에 해당되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도 무방해요. 무방하지만 이제 공식 나중에 이제 이 해당하는 공식을 보시면 이건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이런 경우 항상 엣지를 같은 색에 맞추세요. 같은 색에 맞췄죠? 그 다음에 얘를 올립니다.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얘를 올려서 공식 외우는 팁이에요. 이것도 올린 다음에 지금 색깔이 이렇게 맞는 상황이지. 요거를 반대 방향 이렇게 반대로 돌려서 얘를 내려주잖아요. 자, 다시 지금 보면 엣지가 어디에 있든 간에 요거를 색깔면을 맞게 올립니다. 맞게 맞춘 상태에서 요 엣지에 해당하는 면을 올려요. 이렇게 올립니다. 그러면 얘가 하늘로 올라왔죠? 얘를 지금 요 엣지의 반대 방향 쪽으로 돌려서 엣지를 원위치 시켜주면 이렇게 신기하게도 기본형 2번이 만들어져요. 신기하죠?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반대도 아이고 얘가 잘못 들어갔네요.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흰면 지금 이쪽 보고 있잖아요. 그럼 얘도 일단 색깔에 맞춰요. 색깔에 맞춰서 올립니다. 근데 올렸을 때 아까랑 다른 게 뭐냐면 아까는 올렸을 때 흰면이 옆을 보고 있었잖아요. 근데 흰면이 지금 하늘을 보고 있죠. 이때는 이 엣지 쪽으로 가요. 엣지 쪽으로 마중을 가면 여기서 이렇게 합체가 돼서 기본형 1번이 돼요. 그래서 방금 어떤 상황이 되든 간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코너가 들어가 있다. 잠시만요.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다고 했을 때 지금 코너가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위에 엣지가 있다면 엣지를 무조건 색깔에 맞춥니다. 맞추고 나서 요 엣지가 있는 면을 돌려주는 거예요. 지금 R배전이 아니라 지금 엣지가 F면에 있잖아요. F면 쪽으로 돌려서 코너를 빼주는 거예요. 빼줬을 때 흰면이 하늘을 본다면 얘 마중 가서 여기 합체해주면 되고 하늘을 안 보고 옆을 보고 있다면 이 엣지의 반대쪽으로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럼 원위치하면 기본형 반드시 2번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몇 가지 이제 또 이것만 가지고도 한 4-5가지 상황이 해결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식을 좀 이제 무작정 처음에 보시면은 하고 한숨부터 나실 거예요. 왜냐면 너무 경우의 수도 많고요. 판별도 잘 안 돼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그랬을 때 제가 이제 팁을 몇 가지 드렸으니까 그 팁을 활용해 가시면서 공식을 외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전부 다 그 공식들이 결국 뭐냐면 기본형 1번 또는 이 기본형 2번 이런 것들을 만드는 과정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움직임을 요 상황에서 했더니 요 기본형 이렇게 만들어졌고 그럼 1번이나 2번만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넣는 거는 사실 공식으로 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셔서 F2를 먼저 원리를 이해하시고 원리를 이해한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소효율적인 방법.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은 굉장히 사실은 비효율적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 기본형을 만들기 위해 쓸데없는 움직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이런 공식을 내가 추가로 그때그때 한두 개씩 좀 추가하면서 조금 더 빨리 맞출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이 F2L을 완벽하게 정복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F2L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그래서 2층까지 F2L까지 끝나고 나면 3단계는 이 OLL을 한 번에 맞추는 거예요. 맞추는 건데 이거는요 제가 여기서 다 해드릴 수가 없어요. 57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57가지가 있어서 그걸 다 해드릴 수가 없고 뭐 지금 보면 이제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제 우리 중국 공식 같으면 여기서 그 F 그 다음에 트위스트 F 프라임에서 십자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7가지 다 맞는 거 제외하고 8가지 중에 다 맞는 거 제외하고 7가지에서 우리가 적당한 공식을 사용해서 이렇게 맞췄잖아요. 그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십자가에 맞은 상태에서 이런 공식을 했잖아요.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OL 공식 중에 제가 7가지를 소개를 해드린 거예요. 근데 이제 십자가가 이렇게 안 맞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안 맞는 경우도. 그럼 안 맞는 경우에서는 예를 들면은 이런 상황 9시 상황인데 우리가 9시에서는 뭐 여기 반드시 여기서 놓고 F 트위스트 F로 한다거나 제가 중급자 공식에서 이렇게 놓고 스몰 F에서 트위스트하고 스몰 F로 하면 그러니까 십자가를 만들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렇게 요런 모양에서 옆면까지 보시면 옆면에 봤을 때 이 노란 면이 이렇게 일자로 맞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이렇게 두 개가 맞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가 맞는 경우가 있고 여기서 이렇게 두 개가 맞는 상황에서 이렇게 일자로 맞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일자를 맞고 이게 두 개가 짝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게 또 좌우까지 하면 총 6가지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를 판별을 해서 지금 요 경우는 되게 쉬운 경우예요. 요 경우는 되게 쉬운 게 왼손으로 트위스트를 여기서 2번을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맞아요. 신기하죠? 근데 이제 그 상황 판단이 방금 이렇게 니은자 모양 같은 경우가 6가지인가? 아마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6가지가 있는데 그 상황에서 만약에 그 공식을 잘못 사용을 했다. 제가 판단을 잘못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가 2개 맞고 이렇게 3개 맞는 공식을 써버렸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공식을 끝났는데 힘 노란 면이 다 안 맞는 거예요.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내가 공식을 잘못 사용했구나. 근데 공식을 썼는데 1, 2층이 안 흐트러졌어요. 그러면 내가 공식은 맞게 썼는데 상황에 안 맞는 공식을 쓰게 된 거죠.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죠. 지금 이 경우는 우리가 이제 중급자 형식, 중급자에서 나왔던 여자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뭐 공식에 맞는 상황을 적용해 주셔서 어쨌든 맞춰 주시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OLL 단계고요. OLL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57가지 경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단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큐브매니아에 관련된 공식 부분이나 아니면은 이제 제가 원래 공부했던 저는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그 빈센트님이라고 해서 큐브에서 되게 그 유명하신 블로그 큐브 전문 블로거가 계시거든요. 그분 사이트 홈페이지 블로그에서 공식이 엄청 자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그리고 잘 외울 수 있는 팁까지. 왜냐면 OLL들이라는 게 되게 많아 보이지만 비슷한 움직임들이 있어서 그걸 묶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신 게 있어서 제가 그런 것들을 아래 하단 설명 그 칸에다가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거길 들어가셔서 한번 보세요. 저는 그 빈센트님 그 사이트 굉장히 추천드리고 거기에서 하나씩 일단은 거기에 나온 걸 가지고 일단 연습을 하시면서 외워보세요. 외워보신 다음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 그럼 제가 그 다음 추천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일단 그걸로 익숙해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앱에 보시면 프리드리시 FOP라는 앱이 있어요. 뭐 그거 아니라 상관없어요. 앱을 요즘은 앱들이 워낙 잘 나와서 큐브 맞히는 앱을 보시면 OLL 그 상황별 케이스 1번부터 57번까지 여기에 쓸 수 있는 공식들이 수십 가지씩 막 다 안내가 돼 있어요. 저도 그래서 주로 보는 앱이 하나 있는데 그 앱에서 공식별로 제가 하나씩 쭉 보는 거예요. 눈으로 봐도 되고 돌려봐도 되고. 그러면 제가 좀 편하게 돌릴 수 있는 회전이 있고요. 어떤 거는 남들은 쉽다고 하는데 저는 되게 어색한 회전이 있어요. 그랬을 때 나한테 편한 회전. 그러니까 빨리 하기 좋은 회전이 있고 외우기 쉬운 회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선택하셔서 그 케이스에 맞게 그때 나중에 하나씩 수정을 하시면 여러분이 아마 이제 OL을 정복하시기에 좀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은 이제 PLL이에요. PLL이라는 건 뭐냐면 코너랑 엣지가 한 번에 틀어져 있을 때 맞는 거죠. 지금 나온 상황은 되게 쉬운 상황이죠. 코너 다 맞은 상황에서 엣지만 3사이클이 도는 거예요. PLL 상황 같은 경우는 이게 이름이 다 붙어 있어요. 이게 A펌이라고 했나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네. U펌인가 A펌인가? 이게 U펌이네요. U펌이라고 해서 시계 방향 UB펌이야. 그러니까 반시계 UA펌, 시계가 UB펌인가 그런데 이럴 때는 제가 이제 뭐 이미 이건 중급자 공식을 알려드렸으니까 어떤 상황에서라도 이 공식을 적용하게 된다면 어쨌든 간에 이게 한 번에 이 위치가 다 맞게 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의 지금 보시면 전 되게 느리잖아요. 그러니까 느린 건 이해해 주세요. 제가 지금 전 스피드 솔버가 아니라서 지금 보시면 지금 이런 상황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지금 보시면 얘는 맞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 맞을 때 이 공식이 지금 얘까지 하나, 둘, 셋, 네 개가 맞죠. 이게 이름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 이제 요게 또 이게 반대인 상황도 있어요. 맞는 2개가 이쪽에 있는 경우도 이쪽에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맞는 공식을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놓고 방금 제가 이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썼던 공식이 있고 아니면 반대 이쪽에서 이렇게 놓고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나? 다행히 맞네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공식을 이런 식으로 적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PLL 같은 경우는 총 21가지 경우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21가지 경우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직접 돌려보시면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공부하실 때는 큐브매니아라든가 아니면 빈센트님 제가 블로그 아래 링크 걸어둘 테니까 거기 가서 케이스별로 한번 외워보시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것도 OLL이랑 똑같아요. 이
케이스별로 공식이 엄청 다양하거든요. 그리고 회전은 여기 훨씬 더 다양해요. 회전은 RU만 쓰는 게 아니라 막 D도 쓰고요. 뭐 스몰 D도 쓰고요. 뭐 B도 쓰고 엄청 다양합니다. 그랬을 때 내가 돌려보고 나한테 맞는 공식을 찾아보시면 외우시기가 편하고요. PLL 같은 경우는 뭐 T펌을 썼다. T펌을 쓰게 되면은 내가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움직이고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알기 때문에 보통 이런 식으로 다 완성된 상태에서 PLL 공식을 쓰게 되면 노란 면이 아무 흐트러지지 않아서 얘네만 바뀌어요. 위치만. 그렇기 때문에 연습하기가 굉장히 좋죠. 만약에 1, 2층이나 3층이 어디가 흐트러졌다? 근데 공식이 틀렸다는 소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공식을 연습하시면 돼요. 어떤 공식은 방금처럼 자기 혼자 2번 하면 제자리 돌아오는 것도 있고, 엣지 3사이클 같은 경우 자기 혼자 공식 쓰면 3번 쓰면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G펌 같은 경우는 GA랑 GB, GA 공식을 쓰면은 완성된 쓰면 GB가 나타나고요. 그래서 완성된 상태에서 GB를 쓰면 GA가 나타나고, 그래서 두 개가 짝이 돼서 이렇게 연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PLL 같은 경우는 케이스별로 먼저 그 나와 있는 걸 기본 공식을 외우신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좀 찾아보시면서 나한테 맞는 회전, 나한테 편한 회전 또는 나한테 이게 좀 어렵지만 좀 빠른 것 같아 라는 회전들을 잘 판단을 하셔서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은 이렇게 이제 고급반이라고 해서 설명을 했지만 사실 내용적으로는 굉장히 부족한 게 많이 있어요. 저 자체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막 스피드 솔빙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원리만 알고 저도 뭐 한때는 막 연습한다고 했는데 저는 이제 스피드 솔빙이 저한테는 성격적으로 맞지가 않기 때문에 이 길은 저는 더 깊게 파진 않았지만 이제 그래도 이제 원리 이해라는 면에 있어서는 나름 공부도 열심히 했었기 때문에 이제 초중급을 해서 이제 고급으로 넘어가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영상을 찍었으니까 그런 분들이 이 영상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공부하는 좀 팁을 알려드리자면 이제 총 4단계잖아요. 지금 고급반 같은 경우는 프리드리 해법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루 해법이라든가 뭐 지지 해법이라든가 다른 해법 같은 경우는 달라요.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가장 현재 대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프리드리 해법이고 그걸 기준으로 봤을 때 총 4단계가 있다고 그랬죠. 크로스, 그다음에 F12, 그다음에 여기 3층 OLL, 3층 PLL 이렇게 4단계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순서는 크로스, F12, 그다음에 노라면 만드는 OLL, 위치 맞추는 PLL이지만 여러분이 이제 진짜 고급 단계를 제대로 공부해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거꾸로 공부하시는 게 편해요. 그러니까 PLL부터 일단은 다 외우고 공부를 하시는 게 편해요. 왜냐면은 PLL 같은 경우는 공식도 좀 짧고요. 공식들도 처음에는 그냥 보시면 되게 다 다른 것 같지만 이 공식들 내부에서 좀 그 겹치는 움직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뭐 예를 들어서 RF, R2 뭐 이런 움직임이라든가 뭐 이 슬래지 해머라든가 아니면 RUR, F 프라임 뭐 이런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어요. 이런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공통 분모가 되는 움직임들을 바탕으로 다 완성된 상태에서 그 공식을 적용하더라도 또 다시 계속 연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PLL 먼저 연습을 하시고 그럼 21가지가 정복이 됐다. 그럼 두 번째로 OLL을 추천드려요. 왜냐하면은 PLL을 하시면 거기에 쓰였던 움직임들 중에 또 적게는 한 20-30%, 많게는 절반 이상이 OLL에 또 움직임이 또 겹쳐요. 그래서 OLL이 처음에는 57가지를 다 외우려고 하면 헉해요. 헉하고 상황 판단도 되게 어렵습니다. 상황 판단도 처음에 잘 안 될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PLL로 충분히 좀 하시고 나면은 OLL로 넘어가시기 훨씬 쉬워요. 그래서 OLL 하시고 그 다음에 F12, 그 다음에 크로스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는 것이 이제 좀 더 뭐랄까 쉽다라기보다는 이 공부할 때 있어서 그나마 조금 더 접근이 쉬워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처음부터 크로스랑 F12부터 시작하시면은 진짜로 너무 막막하세요. 이게 이제 단지 공식을 많이 외운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크로스나 F12 같은 경우는 진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기본형을 만드는 과정 또는 기본형을 만들지 않고도 한 번에 넘어갈 수 있는데 그런 과정들은 이 조각이 어떻게 움직이고 이 상황에서 이렇게 움직여야지 얘는 안 망가뜨린 상태에서 얘를 갖고 올 수 있고 그러니까 좀 큐브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지만 이거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크로스는 더해요 사실. 그래서 PLL 먼저
공부 좀 하시고 마지막에 이제 그 두 번째로 OLL 공부하셔서 3층을 완전히 마스터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상황에서 이제 F2L 한번 접근을 해보신다면 이제 이거 3층 맞추면서 조각의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더 익숙해지시고 큐브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실 거고 그럼 F2L도 아마 좀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크로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추천을 드리니까 한번 여러분은 또 여러분 나름대로의 한번 또 여러 가지 생각하시면서 어쨌든 꼭 이 고급 해법도 꼭 정복을 하시고 여러분도 기록 쭉쭉 줄으셔가지고 전부 다 10초대 안에 평균 기록 10초대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써 333 해법은 저는 마무리 지을 거고 혹시 뭐 영상 과정이나 아니면은 영상 없는 내용 중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또 다른 큐브로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고요. 안녕히 계세요.